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이서빌리티 있는 대화를 위한 어제 경제금융 IT 이야기 2022년 5월 30일 티몽 모닝입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내용은 미국 대 중국 제2의 무역 분쟁 신호탄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뉴스인데요. 이걸 가져온 이유로는 물가가 높아질 때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 이런 카드도 만지작거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뉴스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최근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잦아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꼭 믿진 않더라도 어쨌든 최근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에서 나타난 물가가 간만에 지난번보다 낮아지긴 했으니 희망을 가져볼 만은 했죠. 참고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4월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 6.3% 올랐어요. 예상이랑도 비슷했고 지난달에 6.6%보다는 낮아진 것이었죠. 이야, 천장 찍었나? 드디어 앞으로 진정될 일만 남았나 한 거예요. 문제는 어쨌든 그 어떤 물가 지표든지 간에 기존에 괜찮다 여기던 2에서 3%는 한참 웃돌고 있습니다. 사람들 먹고 사는 데 쓰는 모든 물가가 6% 안팎에서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물가를 잡을 여러 가지 수단을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 무역관세 철폐입니다. 원래 미국은 지난 정부 때부터 중국과 투닥투닥하면서 무역관세를 높여놓은 상태였습니다. 무역관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중국에서 생산되어서 미국에 들어가는 물건에는 미국 측에서 세금을 더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래 10달러짜리 중국 상품이었는데 미국인 입장에서 이 중국 상품이 12달러가 되는 거죠. 만약 똑같은 제품군에 미국에서 직접 만든 상품이 13달러쯤 되고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1달러 차이인데 꼭 중국 거 사야 할까 싶어지겠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중국 상품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저가 상품 라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이 최고급이 아니든 말든 애초에 생활비가 빠듯할 경우 굳이 상급 제품을 쓸 필요가 없고 꼭 소비해야 하는 상품인 경우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즉 소비 지출을 아끼게 만들어주는 제품군이었습니다. 이런 제품에 세금이 크게 붙어 있다는 건 결국 상류층을 제외하고 생활비 부담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씌우는 것과 같은 상태죠. 본래라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물가 상승이 문자 그대로 생활에 부담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미국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매기고 있는 너무 높은 세금, 이거 좀 줄일 수 있을까 하고 법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이 중국에서 건너온 상품에 매기는 세금은 평균 약 19.3%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본래는 중국산 중에 1% 정도 상품에만 세금을 매겼었는데 현재는 중국산 중에 약 66% 정도 상품에 이런 세금을 매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저가 상품 라인을 책임져주는 중국 상품 중 66%가 20%씩 비싸진 상태였다는 거겠죠. 요즘 같은 때 이걸 왜 없앨까 고민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없애면 중국과의 관계가 좀 나아질지 아니면 없앨 수 있는데도 안 없애고 있으면 중국과는 더 사이가 나빠질지 이런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이슈는 원숭이 두창, 너는 또 뭔가 싶게 공포감이 들고 있는데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다고는 하지만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국가 방문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정도는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기 때문에 가져온 것도 있고요. 아프리카의 중서부 지역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인데요. 최근 감염자가 400여 명이 넘어섰습니다. 사실 풍토병이라고 불리는 만큼 이렇게 몇백 명의 감염자가 등장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살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0여 명의 감염자가 아프리카 중서부 바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외부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Our World in Data의 5월 28일 기준 확진자를 보면 대표적으로 스페인과 영국에서 106명, 포르투갈 74명, 캐나다 26명, 독일 21명, 프랑스 16명, 이태리와 네덜란드, 미국에서 각각 12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까지 합치면 총 417명의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숫자 자체는 적어 보이지만 아프리카 중서부 외에서 전례 없는 확산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확산 경험이 불과 2년 전이므로 세계적인 확산에 대해서 주의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밀접한 신체 접촉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래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좁은 공간 안에서 잠시 함께 있는 정도로 감염되지는 않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 본인이 원숭이 두창에 걸릴 만한 지역이나 위치에 갔는지 그곳에서 많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는
독감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일단 초기에 아프면 나타나는 증상인 발열, 두통, 근육통은 기본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피부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피부 일부가 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르다가 이거는 본인이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얀 고름이 찬 후 하얗게 마른 딱지가 앉게 되겠죠. 잠복기는 어떤가 하면 보통 6에서 13일, 최대 21일까지로 3주까지 잠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잠복인 채로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확산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초적으로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도한 불안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정보를 덧붙이자면 이 원숭이 두창에서 두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발열과 물집 그리고 피부에 고름이 차는 질환을 의미하는 건데요. 두창, 즉 폭스, 줄여서 부른 거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스몰 폭스라고 합니다. 증상을 듣고 보면 한 번쯤 천연두라고 들어보셨을 질병이 바로 이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창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천연두가 같이 나올 거예요. 스몰 폭스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천연두가 나올 거고요. 그런데 이 천연두, 원숭이 두창과 비교하자면 훨씬 감염력이 세고 치명률도 높았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두는 1979년 백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박멸된 사라진 질병으로 선포되었었는데요. 이때 사용된 이 천연두 백신이 현재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85%의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이런 천연두 백신을 3,500만 명분 정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생물학전에 대비한 것이죠. 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공격할 것에 대비해서 이 백신을 구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천연두, 즉 두창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대처하시기만 하면 괜찮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속속들이 해외여행자도 늘어나는 시기에 방문 지역이나 밀접 접촉 후 증상 관찰에 대한 지식과 긴장감은 갖되 과도한 불안으로 공포감에 휩싸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공항에서도 관련 교육 후 검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잘 따르면 모두에게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뉴스 첫 번째로는 물가 상승 대처에 대한 또 하나의 방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로 관세 인하인 것이었죠. 그리고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냐 아니면 더 나빠지냐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숭이 두창 조금씩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여행도 늘어날 것 같으니 증상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기초 지식만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맛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